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순군이 국비 700억 원을 지원받아 폐광 지역의 스마트팜과 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침체된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노약자 등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9월에는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는데 내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세계 양궁연맹 총회가 열립니다.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면서 화순군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채굴 118년 만에 화순 탄광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폐광 지역의 최대 현안인 경제진흥 사업이 정부의 AB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국비 700억 원을 지원받아 폐광 지역의 스마트팜 단지와 의료, 식품 등 농공단지를 오는 2031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농공단지가 되면 우리 더없이 우리 동면 지역의 지역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심사하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구체적인 사업 설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관련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고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지도 주요 관건입니다. 특히 예타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20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화순군은 부지를 매입해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석탄공사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갱도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고 이 부분도 함께 고민도 해보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오랫동안 침체된 폐광 지역이 이번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비 외에 안정적인 지방비 확보와 대규모 부지 활성화 방안 등 내실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느덧 9월 가을철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계절은 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 비가 오락가락 지나는 요즘인데요. 오늘 역시나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모레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극한호우가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무려 40m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빗줄기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하늘은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9월의 첫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합니다. 한낮 기온 32도로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전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7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이 65세 이상으로 조사돼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이달에만 55명, 지난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여름철에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집중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폭염 속 실내 에어컨 사용이 공기 중 감염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2m 이내에 접촉이 있었을 때 감염이 된다고 가정하면 에어컨을 가동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상관없이 바이러스 입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거든요. 지난 10일부터 16일 사이 일주일간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 수는 302명으로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이 가운데 고령 환자가 7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확산세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을 맞은 학교의 집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염두해 방역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모니터링 감시 의료기관을 기존 45개소에서 112개소로 확대하고 오는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및 진단검사 키트 등 방역 물품을 선제적으로 배포하여 확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접종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26만 명분을 확보하여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라남도의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4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건의액의 절반 수준만 반영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을 연결하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현재 공정률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44% 선으로 1년 차의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더딘 공정률이 예산 확보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낮은 공정률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를 기존 건의액인 2,630억 원의 절반 수준만 반영했습니다. KTX 무안공항역 개통을 계기로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물론 군공항 문제를 풀어가려던 전남도에는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까지 이게 완료되려면은 여기 998억 원이 더 증액이 되면은 내년까지 다 맞출 수 있고. 이 같은 악재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 예산은 올해보다 6% 증가한 9조 4,18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춘 차세대 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1,691억 원이 반영됐고 SOC 분야, 무안과 여수공항 활주로 시설 개선비 96억 원 등 신규 사업 49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전남은 국비 9조 원 시대를 넘어서서 10조 원 시대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고 있으며 전남도는 토지 보상이 98% 완료됐고 암질 문제가 발견된 터널 공사 등 공사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반드시 내년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지난해에도 초기 반영액이 절반에 그쳤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백억이 증액된 만큼 올해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경찰관을 향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2,360건으로 하루 평균 1.3번꼴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이 1,500여 건으로 광주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형량이 2배까지 가중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부생수소 공급 계획을 철회하면서 광양시도 수소도시 조성사업 전략 수정에 착수했었습니다. 최근 광양시가 새로운 수소도시 조성 전략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아직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 수소도시로 지정되면서 전남 제1의 수소도시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광양시 전역으로 연결되는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부생수소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최근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수소의 생산 방식에 대해 물에 전기를 가해 수소를 생성하는 수전의 방식으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수전의 방식은 수소의 순도가
99.99% 이상으로 매우 높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선정된 수전의 방식은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서 광양시 친환경 수소도시로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 시설이 들어설 입지로 태인동 1원 9,800여 제곱미터 면적을 선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28년 말까지 계획 용량 연간 350여 톤 생산 규모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시는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 운영, 산업용 에너지원 등으로 폭넓게 활용하면서 수소도시를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방침입니다.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청사진은 이렇게 제시됐지만 아직 현실적인 과제들도 적진 않습니다. 먼저 광양시가 채택한 수전의 방식이 SMR, 폐플라스틱 가스화 시설에 비해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기화학 반응에 기인한 물분해 방식이다 보니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데 경제성을 갖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인접도시와의 인프라 연계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도 절실합니다. 광양시 단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광양만권 수소 배관망이랄지 여수순천 광양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소 생산과 활용 분야에 같이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전남 제1의 수소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광양시.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에 제시된 청사진이 기반이 돼 실질적 성과까지 성공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9월에는 2차 지급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비 쿠폰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떨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액은 3,597억 3천여만 원입니다. 지급 대상 177만 명 중 98.7%가 소비 쿠폰을 받았습니다. 소비 쿠폰이 풀린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상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과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효과가 엄청 나죠. 저희한테는. 한 20% 이상은 지금 현재는 저는 그래요. 매출 카드로 봤을 때. 좀 오긴 오는데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매출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신용데이터조사에서는 소비쿠폰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쿠폰 시행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은 1년 전보다 6.4% 늘었습니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매출 증가율이 1.3%로 가장 낮았는데 카드 다음으로 많이 지급된 지류형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소비 쿠폰 효과가 반짝 특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래서는 끝날 게 아니고 당분간은 좀 뭐 분기별로 준다든지 어차피 왜냐하면 이 돈이 도니까 주면은 쓰게끔 돼 있으니까.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용액과 사용처 등 소비 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 2023년에 창단한 목포시청 복싱팀이 올해 첫 금메달을 따내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훈련장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된 선수들만의 전용 훈련장이 생겨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가로 5.5m, 세로 5.5m 크기의 경기장. 글러브를 낀 두 선수가 주먹을 맞대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고 가는 두 선수의 글러브. 지난 2023년 창단한 목포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복싱팀입니다. 목포 복싱의 과거 화려한 옛 영화를 함께했던 86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권현규 감독의 지휘봉을 맡았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싱 선수권 대회 등에서 각종 메달을 따왔던 복싱팀. 지난 2년간 전남 최고 훈련장을 써야 했던 복싱팀에 이제 새로운 전용 훈련장이 생겼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내에 복싱링과 바닥 매트 등 모두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새로 생긴 훈련장의 감독과 선수들의 자신감도 달라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의 약간 그런 체육관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눈치도 많이 보이고 운동하면서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훈련장이 생기면서 우선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쉼없이 국가대표를 탄생시켰던 과거의 찬란한 목포 복싱의 역사. 그 역사가 다시 현재의 목포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국체전 올 10월 달에 있는 부산에 있는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는 게 제 목표입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2025년 세계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흘간 세계양궁연맹 총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양궁연맹 회원국 대표단들은 이번 총회에서 규정 개정과 차기 집행부 선출 등의 의제를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센터와 호텔업계 등 각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일에는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오프닝 쇼인 화레나라 공연을 선보여 세계연맹 대표단들에게 광주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9월 한 달 동안 지역의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섭니다. 접종 대상은 소규모 농장과 전업농장 등에서 키우는 소와 염소 77만여 마리로 수의사와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접종 지원반 240명이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10월부터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3월 13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영암과 무안 등에서 모두 19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에겐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특히 제주에서 사용하는 수어는 표준 수어와는 조금 다른데요. 사라져가는 제주 수어를 보존하기 위한 채록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입니다. 손짓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두 남성. 다양한 손짓과 표정으로만 단어와 문장을 표현합니다. 한 남성이 양손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교차하며 제주 수어인 빙떡을 표현합니다. 표준 수어에는 없는 제주에서만 사용하는 수어입니다. 메밀을 보시면 뾰족뾰족한 끝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제주도 수어로 이렇게 농업복지관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제주 수어에 대한 연구와 기록 작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이상 청각장애인 7명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수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대부분 고령화되면서 사라져가는 제주 수어를 보존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수어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고 앞으로 저희 후대에 지금 현재의 농인의 삶과 문화가 잊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한 수어 인터뷰 영상은 한글로 번역돼 제주만의 수어를 찾는 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라져갈 위기에 농인의 문화와 수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 기록된 작업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계속 알리고 제주도 농업복지관은 제주 수어 인터뷰 영상에 한글 자막을 넣어 누리집에 업로드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 지역 광역기초의회가 해외 출장 규칙 개선에 나섰습니다.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조창래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6월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시카고 등을 다녀왔습니다. 의원 6명과 직원 4명 등 10명이 5천만 원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 보고회는 비공개로 진행했고 시민단체는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때문에 숨기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를 두고 이 같은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울산시의회를 시작으로 출장 규칙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것인데 종전 30일이던 출장 계획서 공개 시기가 45일 전으로 확대됐고 시민 의견을 열흘 이상 수렴해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또 출장 경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고 출장 경비 외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출장 이후 작성하는 결과 보고서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적법, 적절성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결과도 출장 보고서에 함께 기재되는데 누구나 누리집 등을 통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한 사전 사후 검토가 한층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출장 제도 마련으로 대시민 신뢰 회복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들도 조례 개정에 착수했는데 중구와 북구의회는 이미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나머지 기초의회도 올해 안에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해외 연수를 둘러싼 외유성 논란을 잠재우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부산엔 3,000명이 넘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있지만 이들의 눈이 되어줄 안내견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기술로 극복하기 위한 AI 안내견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를 활보하는 수상한 로봇. 우연히 강아지 한 마리와 마주치자 뒤따라 산책까지 나섭니다. 이 AI 로봇, 부산대 전자공학과 연구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개발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 로봇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로봇이 국내 최초 AI 안내견 로봇 에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안대를 쓰고 에디와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에디야, 가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 물론 계단을 오르내리고 트럭과 마주치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빛을 활용하는 라이더 센서와 7개 카메라로 공간을 인식해 사람과 속도를 맞추며 걷는 건 물론 장애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있어 실제 시연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혼자서 보행할 때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로봇 안내견이 있으면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날짜에 제가 혼자서 나갈 수 있도록. 전국에서 활동 중인 안내견은 80마리 남짓. 부산엔 3,000명이 넘는 중증 시각장애인이 있지만 안내견은 한 마리뿐입니다. 마리당 1억 원 이상의 비용과 오랜 훈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안내견 로봇이 상용화되면 더 많은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봇 공학이 원래 잘하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안내견에게 부여하는 거지. 연구팀은 오는 2027년까지 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험 통과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2025년산 가을, 겨울 배추의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가 6,320헥타르로 지난해 5,793헥타르보다 증가해 연말까지 400헥타르 규모의 배추를 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7억여 원을 들여 385헥타르의 배추 재배를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면서 전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53개 해수욕장의 올해 이용객이 53만 3,232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7,950명, 약 15%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51일 동안 33도가 넘는 폭염 일수는 23일, 강수 일수는 21일이었습니다.
어느덧 9월, 가을철로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 비가 오락가락 지나는 요즘인데요. 오늘 역시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에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모레 역시도 5에서 40mm가량의 강수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무려 40mm에 달하는 거센 빗줄기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약한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점차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합니다.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어제 낮 기온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무안과 영암에서도 한낮 기온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순천의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